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가 다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일 줄 알았는데 저주였더군요. 저는 김명자입니다. 올해 72이죠. 사람들은 제게 늘 강단 있고 똑똑하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었지만 때론 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40대 초반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낡은 와이셔츠를 다림질해주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증거는 명확했어요. 당신, 이게 뭐예요? 저는 남편의 차에서 발견한 편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어요. 변명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한숨만 내쉬었죠. 명자야, 미안해 하지만 가정은 지킬 거요.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석 달 뒤 남편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새 아이와 저만 남았죠. 큰아이가 중학생,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막내가 물었을 때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멀리 가셨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입을 막고 울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식당 주방으로 달려갔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는 동안 서로 밥을 해 먹었어요. 큰아이가 동생들을 챙겼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다 컸어. 큰아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을 때 저는 더 울컥했습니다. 15살짜리가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쉬지 않았죠.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 학비를 벌어야 했고 집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자야, 나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무슨 사정으로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는데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언젠간 돌아올 거야. 꼭 돌아갈게.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돌아온다고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말했죠. 엄마, 우리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다짐했죠. 세월은 빨랐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큰아이는 서울에서, 둘째는 부산에서, 막내는 대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명예퇴직 제안이 들어왔어요. 30년을 근무한 곳이었죠. 처음엔 섭섭했지만 퇴직금과 연금을 계산해 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내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 저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방 2개짜리였어요. 퇴직금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죠. 회사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한 게 도움이 됐습니다. 운도 따라줬어요. 투자한 주식이 잘 올랐거든요. 60 후반이 되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연금이 나왔고 주식 배당금도 들어왔어요.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자주 했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제 내 인생도 조금 편해지는구나.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명자 씨 아닙니까?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현 씨? 이도현.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25살 때 사귀던 사람이었죠.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만 평생 잊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도현 씨는 웃으며 제 옆에 앉았어요.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여기 사세요?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명자 씨도 여기 사시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현 씨는 부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있다고 했죠. 명자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혼자 삽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도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고 가끔 식사도 함께 했죠. 50년 가까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자 씨,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도현 씨가 말했어요. 무슨 후회요? 명자 씨를 보내준 것이요. 그때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마치 25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은 인생 함께 보내면 안 될까요? 도현 씨의 고백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게도 평화로운 시간이 온 것 같았죠. 아이들에게 도현 씨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노년의 사랑을 느꼈어요. 도현 씨와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릉도 갔죠.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명자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해요. 그래요, 도현 씨. 제 인생에 마침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도현 씨와 함께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슬슬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찬성했고 도현 씨 자녀들도 동의했죠.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명자야.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남편의 모습은 제 기억과 너무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했어요. 옷은 낡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죠. 당신이 왜 여기? 명자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저는 멍하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병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는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사업도 망하고, 아파서 죽을 뻔도 했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병자야, 나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제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여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요? 30년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후회하며 살았다고. 명자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온 거였죠. 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왜 들여보냈어요? 30년 동안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큰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나도 모르겠다. 그냥 불쌍하게 보였어. 불쌍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둘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남편이 집을 나가던 날, 아이들이 울던 모습, 혼자 밤을 지새우며 울었던 날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도연 씨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 처음으로 느낀 평화로운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전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애원이었어요. 명자야, 나 지금 병원비가 필요해. 암 판정을 받았거든. 저는 놀랐습니다. 암이요? 그래, 위암이야.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남편은 진단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진짜 암 진단서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돼. 명자야, 제발 좀 도와줘.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부부였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고마워, 명자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도연 씨와 만났습니다. 명자 씨,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하고 저는 옛날에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연 씨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도연 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철수하고 저는 젊었을 때 동업을 했었어요. 작은 무역업체였죠.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철수가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결국 사업이 망했고 저는 빚을 떠안았죠. 그런 일이 명자 씨,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연 씨와 전 남편이 과거에 연결돼 있었다니.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명자 씨가 행복해 하시는데 과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큰아이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알아낸 거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난 3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 여러 여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냈어요. 심지어 결혼 사기도 쳤다고 합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5명의 여자와 중혼을 했어요. 각각에게서 돈을 받아 도망쳤죠. 그리고 암 진단서도 가짜입니다. 가짜라고? 네, 병원에 확인해 봤어요. 그 사람 건강해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동정심을 가졌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찾아왔을 때였어요. 명자 씨, 제게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명자 씨를 다시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수가 제게 연락했어요. 명자 씨가 돈이 있다고 함께 나눠 갖자고. 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계속 조르더군요. 그래서 명자 씨께 접근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를 만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정말입니다. 나가주세요. 명자 씨,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가? 이른이 넘도록 배신만 당하며 살아온 건가?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전 남편의 사기 행각을 모두 알렸어요. 경찰은 즉시 움직였죠. 김명자 씨,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제보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전 남편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죠. 도연 씨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명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처음엔 철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명자 씨를 만나면서 제 마음은 진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숨긴 제 잘못이 큽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명자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다. 어머니, 저희가 모셔갈게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 살 거야. 혼자요? 그래.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제 힘으로 살겠다고.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재산 일부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기부하실 건가요? 전 남편 사기 피해자들에게 일부를 나눠주고 나머지는 지역 아동센터에 주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기부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돈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명자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았죠. 명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것도 알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명자 씨, 도연 씨도 도연 씨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겠어요. 도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이미 눈물을 다 흘렸거든요. 행복하세요, 명자 씨. 도연 씨도요.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할 시간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요, 어머니? 그래, 정말이야. 걱정 마.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30년 전 남편이 말했던 그 말. 언젠간 돌아오겠다던 그 약속. 결국 그건 파멸의 복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고 제 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72의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평생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요즘은 자원봉사를 다닙니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봐주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끔 도연 씨 생각이 납니다. 전 남편 생각도 나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선택이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행복을 찾으려다 더 큰 고통을 만났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저를 찾았으니까요. 72살의 여자가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랑도 전 남편도 그 누구도 없어요. 처음엔 이 고요함이 두려웠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라는 게 막막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라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도 않죠. 이게 바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삶이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습니다. 혼자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햇살을 받으며 새소리를 듣죠. 이런 평화가 있었다는 걸 7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신당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누구도 제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게 제가 72에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썰폭탄 사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